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늘 결정됐습니다. 부산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후보로 결정되면서 4.7 재보선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향후 재보선 움직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원래는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앞설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네. 오세훈 후보가 네. 상당한 표차로 시장 후보로 이렇게 확정이 됐네요. 네. 좀 의외해요. 의외죠. 여성이라 여성 좀 가점도 10%가 있고, 네. 또 나경원은 일찍부터 또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일찍부터 선거에 뛰어들고 선거 캠프도 제일 컸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한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41.64%, 예. 나경원 의원이 36.31%,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그랬어요. 나와 있어요. 예. 한 10% 이상 차이가 나네요. 10%는 아니고 한 예. 5%죠. 예, 5%죠. 예, 예. 5%. 예,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6.47%를 네. 얻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강남표랄까 뭐 네. 이런 쪽에 나경원 지지표가 많이 그쪽으로 흘러갔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16.47% 조은희 후보 서초구청장이잖아요, 현지. 예. 그러니까 강남에서 꽤 인기가 있어요.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강남표가 아마 그 가만 놔뒀으면은 나경원 의원한테 갈 건데 예. 조은희 의원한테 16%나 예. 간 게 뭐 등수는 3등이지만 그게 좀 패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선거 구도 면에서 볼 때는 그 나경원 전 의원은 아무래도 좀 보수 좀 오른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예. 네, 오세훈 의원은 저 중도 이쪽이 좀 더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막판에 젊은 층들 또 중도층들 이런 층들이 오세훈 전 시장 쪽을 좀 더 손을 들어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아마 서울시장 본선에서도 저 중도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겠구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나경원 후보는 네. 보수 강경 쪽에 이미지가 네, 그렇죠. 강하고 오세훈 후보는 중도 쪽에 그렇죠. 또 뭐 본인도 그런 중도층 네. 외연 확장에 네. 대해서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전략 투표를 네.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야권 후보 이제 앞으로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될 텐데 네.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이 서울 시민들 네. 여론조사에서 전략적인 투표로 오세훈 후보를 선출한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네. 제3지대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에 후보 단일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룰도 있어야 네. 하고 그런 여러 현안들이 지금 있고 네. 특히 안철수 국민당 대표의 입당 여부, 네. 국민의힘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 변수가 될 텐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나경원 되는 것보다 오세훈이가 경쟁 상대로 나오면서 좀 긴장한 거 아닌가. 예. 중도층에 같이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로 봐서는 조금 긴장하지 않을 건가.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좀 더 유리한 그 단일화에서 그동안에는 안철수 후보가 그 나경원, 오세훈하고 각자 대결한 거 보면 압도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그 안철수 대표 지지층을 오세훈 시장 지지층하고 좀 겹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부터 치고 올라갈 거다. 안철수는 수성을 해야 되는데 치고 올라갈 거다. 그러다 보니까 경선 룰이나 뭐 단일화 룰이나 이런 게 삿바 싸움이 여태까지 심했지만 더 심해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날짜를 이제
그 2차 시한이 후보 등록일이 3월 18일, 19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3월 29일 날 투표 용지 인쇄를 또 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18, 19일 날 후보 등록일 전에 하자는 하자.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보름 이전에 끝내자. 한 열흘 남짓 만에.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동이 걸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가급적이면 좀 늦춰서 투표 용지 인쇄일이 3월 29일이니 그때까지 최대한 토론회도 하고 선거 운동도 하고 해서 그때까지 좀 모아서 좀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니까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많지 않겠느냐. 뭐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단일화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안철수 대표는 완전 여론조사 100%. 100% 여론조사.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아닙니까? 예. 수기 대의제라든지 TV 토론이라든지 여러 뭐 당원들 대표 의견도 듣고 해서 점수 매겨서 하자. 그래서 상당히 좀 논란을 빚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예선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하고 본선보다 더 치열할 거로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TV 토론 방식이라든가 예. 또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도 그렇죠. 적합도로 할 거냐, 그렇죠. 경쟁력으로 그렇죠.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예. 또 역선택의 문제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역선택의 문제가 있죠. 뭐 100% 이렇게 시민 여론조사를 한다면 민주당 쪽 지지자들도 얼마든지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역선택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면은 삿바 싸움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그렇죠.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 그런데도 단일화의 또 효과도 반감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조기 단일화보다는 좀 자기의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그렇죠. 본격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고 여론을 환기시켜가지고 단일화로 여론조사를 하든 뭐 어떤 방식이든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철수는 이미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죠. 해왔잖아요. 안철수는 당 대표도 하고 하면서 달려왔는데 오세훈 시장 후보는 지금 시동을 걸어서 달리기 시작하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나경원을 제친 거는 아마 어느 정도 동정심도 있을 거예요. 그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 할 때 무상급식 때문에 사표 내고 한 10년을 저기도 백수로 지냈거든요. 정치 공백이 있었죠.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뭐 당대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동정심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단일화가 잘 하면은 아름다운 단일화에서 컨벤션 효과도 있고 한데 자칫하면은 저게 지루한 삿바 싸움을 하면은 왜 TV에 씨름 경기에 삿바 싸움 너무 또 오래 하면 채널 돌려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 삿바 싸움에 지쳐서 오히려 그 관심이 식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게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안철수나 서로 좀 양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어렵죠. 사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예를 들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단일화해서 안철수한테 뺏기면 사실은 그만둬야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가 삼석인 소수당한테 완전히 그렇죠. 멱살에 잡혀서 끌려가는 그리고 꼴이 대통령 되죠. 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끝나고 대통령 선거 앞두고 보수 재편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102석인데 소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수도권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죠. 이런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승부수거든요.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조직을 이용한다면서 2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만 니네 가진 거 내놔. 여기에 또 호응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보선은 인물이 아니라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싸움이고 1년 남짓한 임기 보궐선거를 볼 때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거 갈리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실제 또 그 단일화 룰에 가면은 양보하기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2번으로 과감히 수용을 좀 하고 다른 거는 국민의힘의 양보를 받고 좀 이런 식으로 빅딜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죠.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야지 사벌으로 나와가지고야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네. 열정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그렇죠. 적죠. 네. 또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문제는 안철수 지금 대표도 대권까지도 네. 포기를 하고 시장 후보로 나온 상태인데 네. 이 후보 단일화에서 패할 경우 자기 정치 인생은 이제 그걸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고 봐야 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본인 스스로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당연히 자기한테 되는 걸로 지금 그렇죠. 기정사실화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제 안철수로 단일화 시켜줬느냐 네. 그런 자세부터 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오세훈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네.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에 뭐 조건부 출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엄연한 제 그렇죠. 1야당에 네. 103석, 102석인가요? 102석. 예, 지금 102석이죠. 102석을 가진 제1야당의 후보인데 쉽게 양보할 수는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과연 후보 단일화가 명제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자 대결로 가갖고 어부지리를 저쪽에서 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지금 그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 쪽의 그 투쟁은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치킨 게임 닭싸움 정도를 벗어나서 전쟁입니다. 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재편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로 양보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일화가 깨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먼저 통 크게 좀 양보하는 모습. 아무리 큰 싸움이라도 불구하고 룰에서는 좀 안철수 후보가 좀 한 수 좀 양보하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처음에 지지율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근데 이제 토론회 뭐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이 푹 꺼졌거든요. 물론 드루킹이나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시장 나간다고 해서 선점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높았다가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지지율이 유지가 되느냐. 이거는 단일화 협상을 좀 지지부진하게 하면은 너무 욕심만 부리다가 하면은 안철수 대표 본인한테도 앞으로 정치 인생에 좀 나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번 문제만은 좀 양보하고 다른 걸 얻는 식으로 좀 실리를 취해라. 저는 이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누가 후보가 되느냐. 그 한 사람하고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의 맞짱 대결이 벌어지는데 박영선도 최근에는 강남표를 의식했는지 80년대에 지어진 노후 강남 아파트들 다 재건축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21분 서울 컴팩트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지하화 이 이야기는 주로 조은희 구청장이 많이 했던 건데 서초도 했으니까 하면서 이 강남 또 보수표까지도 중도표지 어떻게 보면은 중도표까지도 공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영선 후보는 상당히 영악하게 하죠. 친문을 향해서는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렇게 훌륭한 참 가슴 뛰는 대통령이 없다. 이렇게 또 아첨을 하면서 또 중도 보수 쪽을 향해서는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뭐 교통 아파트 문제라든지 뭐 그 경부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수직 뭐 아파트 뭐 이런 그 공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도층을 겨냥한 것도 많이 내놓고 또 한쪽에서는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데 그 주사기 개발을 내가 독려해서 했다. 저는 참 중소기업 벤처부가 일개 업체들 그 기술 개발까지 저렇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영악하게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보면은 역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하는데도 아주 그 선거판의 진리가 그대로 보여줬는데 서울시장 선거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박빙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부산은 예상대로 박형준 교수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고 국회 사무총장도 하신 분이고 국회의원도 했죠. 53.4%로 아주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그쪽도 아직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죠. 아직 김영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사실상 뭐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제일 뭐 여권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산에서는 의외로 가덕도 약발이 좀 빨리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가덕도 자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부울경 국회에서도 50%가 훨씬 넘게 그 잘못됐다. 그렇게 여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역풍이 분 거예요. 역풍이 너무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가덕도의 땅, 또 저 오거돈 집안에서 뭐 10만 평, 뭐 액수로 따지면 1,000억이 넘는다네요. 아 그래요? 그 많은 땅, 그 뭐 조카 뭐 다 친인척도 사놓고 그 계속 가덕도 공항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오거돈이가 친인척들 살아가고 그리고 가덕도 공항 신공항 주장을 그러니까 했군요. 성추행으로 날라가서 보궐선거 하는데 그 선거에 가덕도를 끌어들임으로 해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장 큰 특혜를 입는 이런 아이러니가 그렇죠. 도대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항 이름을 문오공항이라고 해야죠. 문재인 오거돈 공항, 문오공항. 그래야겠네요. 부산 시민들이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나. 또 부산 하면은 과거부터 야도고 그렇죠. 부마 사태도 부산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공항 건설하는데 30조 들이지 말고 그 30조를 부산 쪽에 뭐 좀 첨단 IT나 바이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죠. 지금 뭐 그 위험한 가덕도 외해 파도 치는 데다가 그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참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의 민심이 한때 뭐 술렁 출렁거렸다 하는데 부산에서는 그래도 뭐 지금 예상하기로는 국민의힘 야권 승리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까지 지지율은 뭐 압도적으로 박형준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좀 앞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4.7 재보선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의 대진표가 거의 다 짜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야권에서 아름다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의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로서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4.7 재보선판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서울시 유권자 여러분들은 4.7 재보선 정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